자, 여러분 앞선 2차 시에서 우리가 이 1차 방정식을 푸는 데 있어서 뭐를 이용했냐 하면 등식의 성질을 이용을 했죠. 맞습니까? 등식의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A와 B가 같을 때 이 A, B에다가 뭐를 하여도 같은 수를 더하여도 그 다음에 A, B에다가 뭘 하여도 같은 수를 빼도 그 다음에 같은 A, B에다가 같은 수를 뭐 해도 곱하여도 이제 생략기호로 쓸게요. 자, 그 다음에 같은 A, B에다가 같은 수를 0 아닌 같은 수를 뭐 해도 나누어도 뭐가 성립한다? 그 등식이 성립한다. 그게 바로 등식의 성질이죠. 맞습니까? 등식의 성질이었어요. 그걸 이용해서 우리는 1차 방정식을 풀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근본적인 원리예요. 자, 등식의 성질은 가장 핵심 원리인데 이 원리를 이용하여서 매번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것을 가지고 뭘 할 거냐면 그 방정식과 그 풀이를 공식화하고 싶어요. 공식화. 매번 등식의 성질을 생각하지 않고도 우리는 1차 방정식을 능숙하게 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공식화하고 싶은 거예요. 그 공식화하는 그 첫 번째가 바로 이항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항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를 이용하는 거냐면 바로 이 부분. 자, 같은 수를 더하여도 그 다음에 같은 수를 빼도 이 부분이 뭐로 정리가 되냐면 이항의 개념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쌤하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가 왜 이항의 개념으로 이항의 개념을 만들어 주는지 보도록 하죠. 이항이라고 하는 것을 뭐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나중에 하고, 자,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뭐 3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3은 0이라는 이런 방정식이 있어요, 얘들아. 자, 여기서 우리는 어디로 가고 싶은 거냐면 결국에는 얘를 없애고 싶은 거잖아요. 자, 얘를 없애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양변에다가 무슨 짓을 하게 됩니까?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3을 이렇게 처리하게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지금 같은 수를 빼도를 한 거죠. 이렇게 날아갑니까? 그 다음에 이 부분을 0과 마이너스 3이 만납니까? 그래서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 x는 결국에 0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정리가 되죠. 맞습니까? 같은 수를 빼도 라는 것을 이용해서 결국에는 봐봐 어떻게 됐냐면 이 플러스 3이 넘어간 걸로 볼 수 있겠습니까? 플러스 3이 넘어가서 뭐가 된 거예요? 마이너스 3으로 넘어간 거죠. 플러스 3이 넘어갈 때 등호를 중심으로 넘어갈 때 마이너스 3으로 된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런 상황은요. 얘는 첫 번째고 두 번째 x 빼기 3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어요. 3은 0이라는 방정식이 있어요. 자, 여기서 해를 구하겠다는 것은 양변에 이 마이너스 3을 지금 제거해야 되잖아요. 이 마이너스 3을 제거하기 위해서 양변에 무슨 처리를 하면 됩니까?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같은 수를 더하여도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거되고 얘는 만나서 플러스 3이 될 거니까 x는 플러스 3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결론은 이 마이너스 3이 우변으로 넘어간다고 생각했을 때 뭐가 돼버린 거예요? 플러스 3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3이 플러스 3으로 되는 거죠. 뭐가 바뀌어요? 이항을 했더니 뭐가 바뀌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죠. 더하기 기호가 무슨 기호가 돼요? 빼기로 바뀌어버리죠. 빼기 3이 되어버리잖아요. 빼기 3은 등호를 중심으로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3이라고 할까요? 플러스 3은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3으로 넘어가고 마이너스 3은 넘어가니까 뭘로? 플러스 3으로 넘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이항이라고 부릅니다. 이항. 됐습니까? 자, 그래서 플러스 a를 이항한다. 등식의 한 변에 있는 항을 부호를 바꾸어 다른 변으로 옮기는 것. 그것을 플러스 a면
플러스 a를 옮기면 뭐가 된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를 옮기면 뭐가 돼요? 플러스 a.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항이라는 개념이에요. 사실은 뭘 이용한 거야? 등식의 성질에서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도 등식은 성립한다라는 그것을 그 원리를 이용해서 공식화시킨 게 바로 이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것은 아주 반복적으로 쓰이는 부분이에요. 됐죠? 그래서 이항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를 뭐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뭐 x 플러스 7은 0이다. 자,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요? x는 옛날에는 같은 수를 뺐지만 얘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7 그냥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x 빼기 5는 0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럼 뭐예요? x는 마이너스 5가 넘어가면 플러스 5니까 이렇게 바로 말해버리면 되겠죠. 바로 이게 이항을 한 거예요. 됐습니까? 자,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서는 또 추가로 설명을 하지 않았는데, 자, 여러분들 봐봐요.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이항을 다 하고 나면 이런 꼴을 만나게 돼요. 이런 꼴. 다시 쓸까요? 어떤 꼴을 만나냐면 까만색으로 쓰게 AX란 말도 좀 처음에 우리는 배울 때는 좀 그렇다. 숫자를 넣을게요. 2X는 뭐 예를 들어 3 이렇게 정리가 되었어. 이렇게 정리가 됐어. 우리가 방정식을 푼다고 하는 것은 이 X를 구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 2라고 하는 녀석을 넘길 때는 어떻게 넘어가야 되는가 우리가 생각. 이것도 이항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이항이라고 말을 하진 않아요. 자, 하여튼 이 x와 곱해져 있는 거잖아. 여기는 곱하기 기호가 생략되어 있죠. 곱해져 있는 2를 넘길 때는 너네가 잘 실수하는 게 뭐냐면 플러스 이거는 뭐 마이너스 2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이항 등식의 성질을 전혀 생각 안 하고 막 공식으로 외운 친구들이에요. 자, 곱하기 x와 곱해져 있는 2가 사라지기 위해서는 양변에 무슨 처리를 해야 돼, 얘들아? 역수를 2를 나누어 줘야 되겠죠. 나누기 2. 즉 다시 말해 2분의 1을 곱해 줘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뭐가 돼요?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정리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x는 2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즉 다시 말해서 자, x에 곱하기로 묶여 있는 이 수는 넘어가면 곱하기의 반, 자, 아까 자, 잘 봐. 더하기의 반대는 빼기라고 생각하세요. 빼기의 반대는 더하기예요. 플러스라고 쓸게요. 플러스의 반대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의 반대는 플러스예요. 그러면 곱하기 2잖아요. x와 2가 곱하기로 곱하기 생략되어 있는 거죠. 곱하기 2가 넘어가면 나누기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모로 넘어가는 것이 이게 2를 나눴다는 뜻이잖아. 맞니? 그럼 같은 이유로 얘도 1번 얘 같은 이유로 2분의 x는 3 이런 방정식이 있어요. 자, 그래서 방정식을 푼다라고 한 것은 이 x를 구하는 건데 여기서 뭐가 거슬리는 거예요? 이 나누기 2가 거슬리는 거잖아요. 그럼 넘겨주고 싶잖아. 넘겨주고 싶어. 그럼 나누기는 넘어가면 뭐가 될까? 곱하기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사실은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양변의 같은 수를 곱하여도 이걸 써먹는 거죠. 그래서 2와 2분의 1이 약분돼서 좌변은 뭐만 남고 옆에 넣었을까요? 좌변은 뭐가 남고 x가 남고 우변은 뭐가 남아요? 3 곱하기 2 해서 3 곱하기 그냥 2라고 써놓을게요. 그냥 이렇게 써놓을게요. 일부러. 자, 그래서 실제로는 뭐가 돼요? 자, 이 나누기 2가 넘어가서 뭐가 된다? 곱하기 2로 넘어갔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나누기 2가 곱하기 2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나누기 2가 곱하기 2로 넘어간다. 자, 이건 이항이라고 말하진 않지만 이것도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공식화 시켜놓으면 되는 거야. 뭐라고? 곱하기가 넘어가면 나누기가 되고 나누기가 넘어가면 곱하기로 달라붙으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이 부분의 문제를 다시 선생님하고 풀어볼게요. 아예 보지 않고 풀어볼까요? 3x 빼기 1은 그냥 여기서 보고 풀자. 보고 풀게요. 자, 우리가 궁극적으로 봐봐.
이거는 이제 좀 이따가 하고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했으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거 이유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얘들아. 자, 여기서 제일 먼저 넘겨야 될 것은 이 바로 플러스 5죠. 플러스 5가 넘어갈 수 있죠. 플러스 5가 넘어가면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5로 넘어가겠죠. 이 부분은 날아가서, 그죠? 그럼 뭐가 됩니까? 3x는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우리 뭐만 남겨야 돼요? 이 x만 남겨야 돼요. 그럼 뭐가 있어? 3이 있는데 이 3은 x와 곱하기로 묶여져 있는 거죠. 그럼 이 3이 넘어간다라는 것은 곱하기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나누기로 넘어가는 거죠. 나누기로. 나누기는 분모로 가는 거죠. 맞습니까? 따라서 x는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3분의 마이너스 5 이렇게 정리해 줄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자, 사실은 등식의 성질을 이용했지만 여러분들은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덧셈과 뺄셈, 곱셈과 나눗셈이 넘어가는, 즉 이항되는 규칙을 여러분들은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잘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방정식의 풀이에 대한 공식화된 정리된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죠. 좀 여기 지우고 하도록 할게요. 자, 좀 지우고 가도록 할게요. 다 지웁시다. 자, 방정식의 풀이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방정식의 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주어진 식에서 예를 들면서 볼게요. 주어진 식에서 뭐를 구하는 거예요? x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x가 미지수 x가 좌변에도 있을 수 있고 우변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지수 x를 한 곳으로 다 몰 거예요. x를 포함하는 항을 다 좌변으로 몰 거예요. x를 포함하는 항은 좌변. 상수항들은 다 우변으로 다 옮길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꼴을 만들어 줄 거냐면 바로 AX는 B 꼴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만 하면 돼요? 이 A라고 하는 것만 없애면 끝나잖아요. 됐습니까? 자, 그럼 관련된 예를 하나 가지고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3x 빼기 1은 x 플러스 5라고 되어 있으니까 바로 이 미지수 x는 좌변으로 몰고 그 다음에 상수항 마이너스 1은 우변으로 몰겠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넘어가면 플러스 1로 넘어갈 거고 플러스 x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x가 되겠죠. 그래서 좌변은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3x 빼기 x라고 하는 이런 동류항의 계산이 되겠고 우변은 5 플러스 1이라는 그냥 상수항끼리의 계산이 되겠죠. 그럼 계산하면 2x 플러스 b, 즉 다시 말하면 ax 플러스 b꼴, 바로 이 부분 이런 모양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제 다 끝났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뭐만 남기면 돼요? x만 남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제거해 주면 돼요? 이 2를 제거해 주면 되잖아요. 2는 x와 곱하기로 묶였으니까 2와 2분의 양변에 뭐를 곱해주면 2분의 1을 곱해주면 없어지는 거죠. 삭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계산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또는 이렇게 설명해도 되고 어떻게 해도 돼요? 자, 이 2 곱하기 2가 넘어가면 뭐로 넘어가는 거예요? 나누기 2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좌변에 x만 남고 우변은 2분의 6 해서 3이 되는 것. 이렇게 계산을 더 간결하게 공식화시켜도 되겠죠. 자, 방정식을 푸는 것. 1차 방정식 푸는 것.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처음에 뭐 한다? 미지수 x를 포함하는 식을 다 좌변으로, 상수항은 다 우변으로 몰아서 ax 플러스 b 꼴을 만들어준다. 그 다음에 양변을 x의 개수로 나눈다. 자, 그죠?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1차 방정식을 풀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얘들을 한번 수업 시간에 나머지는 정리하는 걸로 하고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